저희가 이제 흥농 종묘고요. 그래서 농사 함께 지어봅시다.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저희 농법은 이제 흥농사정 세트 농법이고요.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톤사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갖고 저희는 농사 지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데다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20평에서 50평에 한 포, 종자소독은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고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마늘이 나와갖고 이제 6EF에 백하고 하나로 뚝하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관행농법에다가 첨가만 시키면은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여기 보셨죠? 이 중국의 산동선입니다. 마늘이 1억 2천만 평. 상상도 안 되죠? 여기 보시면은 마늘이 여기 몇 줄 심었어요? 4줄 심었죠? 이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마늘이, 요게 이제 홍산 마늘 계통의 마늘인데, 이 마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깐 마늘 까갖고 전 세계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중국도 한번 가봤고요. 저희 흥농사정 세트 농법이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 수기 단축까지 이루어지는 제품입니다. 단양 마늘은 이제 맛, 향, 당도, 저장성까지 뛰어난 최고의 상품이죠. 이거 우리 이동근 사장님네 마늘입니다. 예, 이렇게 아주 마늘 농사 잘 지셨습니다. 마늘 농사 pH하고 EC가 마늘 농사 좌우한다. 좀 전에 앞에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단양 마늘은 3월 23일 날 생육 상태인데 오늘 여기 나오셨죠? 박우식 사장님네 마늘입니다. 이게 3월 23일 날이에요. 이렇게 상태가 아주 좋죠. 우리 이제 사장님 이제 금년처럼 이제 농사 잘 되기 이제 처음이라 이제 제가 수확한 날 제가 이제 현장에 왔었고요. 이렇게 이제 묶음해서 이제 판매하시는데 이 pH E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은 모든 농사가 안 됩니다. 이 단양 마늘 당도가 얼마 나올까요? 당도. 예? 예, 41.9입니다. 마늘이 당도가 이렇게 높아요. 당도가 높을수록 마늘은 저장성이 좋다. 그 단양 마늘이 맛, 향 이런 것들이 뛰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조합장님하고 같이 이게 측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 15브릭스짜리 별로 없거든요. 이 정도로 맛이 좋아요. 그래서 단양 마늘이 왜 비싼가? 이 맛이 좋은 거예요. 조직이 단단하고요. 이제 우리 이동근 사장님네, 요게 이제 5월 3일 날 생육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이동근 사장님, 조철호 사장님, 또 이천호 사장님 이제 시범포를 했죠. 이 시범포를 조합장님한테 드렸더니 조합장님은 안 심으시고 농가들한테 줘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농가들한테 이렇게 했고요. 이 조철희 사장님 5월 3일 날 마늘 상태거든요. 여기도 상태 좋죠. 근데 여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넓게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중국에 보셨죠? 4줄. 8줄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마늘 두둑에 앉아서 뒤로 뭉쳐가며 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 이 마늘 한번 보십시오. 미숙테빌로 인해 갖고 흑색선병 걸렸죠? 5월 3일 날입니다. 이렇게 다 곰팡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미숙테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퇴비만 써도 농사는 잘 된다. 아까 먼저 사장님 얘기했죠. 토양이 90%라고요. 우리 사장님들은 토양 갖고는 농사 지셔야지 토양 안 갖고 버리면 이제 안 됩니다. 이게 다 곰팡이 난 거예요. 제가 뽑아봤더니. 또 요 집에 마늘 농사, 어떤 사람은 마늘 농사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마늘 농사 수익 낼 수 있는 농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미숙태비, 염류장애, 습해, 가뭄 이거죠.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다 나한테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나? 땅을 살려야 되고 발효된 퇴비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인전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일 면적당 수확량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확할 수 없죠. 마늘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 때 되면 심는 마늘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마늘은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여기서 문제가 걸리죠. 이 미숙퇴비 작두 갖다 놓고 땅이 안 보이도록 갖다 놓고 트랙터 바퀴가 밀려야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결국은 흑색소금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투자하면 그 이상 소득이 될까? 우리는 선투자를 안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선투자. 좋은 탭이 좋은 비료를 갖다 선투자해 주셔야 돼요. 병 나면은 약은 갖다 뿌릴 망정 선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아깝고 나올 때는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심는 것보다 단일 면적당 수확량이 더 중요하다. 차라리 면적을 줄여서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 해줘야 된다.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하셔야 된다. 마늘 농사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마늘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이 토양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마늘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마늘을 2배로 생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kg 생산만 해버리면 2배 생산이에요. 5kg에 12,000원씩이면 6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떼돈 버는 겁니다. 떼돈. 제가 울진 앞바다에 갔다 이 소나무를 하나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를 찍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여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나를 일으키며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걸음 없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아까 같이 걸음 많이 간 거 갖고서 죽이는 것보다 걸음 없으면 차라리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발효된 퇴비를 써라.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다. 냄새가 안 난다. 그러나 건드리면 악취가 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퇴비는 꼭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두집지 않으면 발효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이 마늘밭 한번 보실까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가요? 미스텝이 잔뜩 넣어 내가 이렇게 땅속에서 가스로 걸음돌고 죽는데 농약 여행제 뿌려야 된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나? 3, 40년 농사하면 뭘 하나? 난감하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안 씻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이 난다. 공감대 형성되십니까? 이 집 밭에 퇴비가 굴러다닙니다. 굴러다녀. 이게 단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눈에 봐신지 모릅니다. 이 퇴비를 갖다 이렇게 많이 갖다 넣어버리니까 이게 다 썩은 거예요, 여기가. 시커멓습니다. 이 집은 안 넣으니만도 못하다. 그냥 농협에서 주는 퇴비, 가축분 1등급 퇴비 10평에 하나씩 넣어도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이거 이제 본전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퇴비는 갖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늘의 이제 재배 기술인데 우량종자 써야 되겠죠. 종자 소독 잘해야겠죠. 토양 산도는 이제 pH 지시를 맞춰야 되겠죠. 마늘은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마늘이 언제 망그러져요? 4월달, 5월달에 망그러지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안숙 퇴비 쓰셔야 되고 병해충 방제 잘하시고 적정 수분 관리 잘해. 이 적정 수분 관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을 때 감을 못 맞춰버리면 마늘 농사 끝나는 거예요. 진밭에 갖다 심어놓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밭. 토양 검정을 해야 되겠죠. 깊이 관리해야 되겠죠. 덜 썩은 퇴비는 토양을 죽게 하고 가스 피해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밭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퇴비 갖다 내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마늘이 뭐 10,000평, 30,000평 단위는 안 하지만 제주도나 이런 데는 30,000평, 50,000평, 창녕 이쪽에 이렇게 심습니다. 이 퇴비 한 채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이 퇴비를 갖다가 넣으실 경우에는 이게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이때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갖다가 50평, 40평 내지 50평에 같이 뿌려주는 겁니다. 20일 전에.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효모균입니다. 미생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같이 넣어져 버리면은 이 퇴비도 이균이 접종돼 갖고 이게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제 가뭄이 타는 밭들, 이제 이렇게 경사가 심한 밭들, 물을 못 줘버리면은 가뭄 방지제도 있습니다. 요거를 100평에 하나씩 넣고 하면은 요 쌀아기 같은 입자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을 때 작물한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기성도 아주 좋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자재도 있다. 그래서 마늘이 경사가 심한 데는 반쪽만 쓰고 반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자재도 있고요.
그 토양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제 기술센터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모자란 성분 주고 넘친 성분 주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좋은 토양은 이제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죠. 유기물이 많고 공기가 잘 통해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이게 아까 먼저 박사님도 사장님도 얘기했잖아요. pH가 6.0에서 7 정도가 가장 좋다. 그 미생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이 채소 양분의 법칙이에요. 여기 우리가 6점 이하로 가면 산성이고 7 이상은 이제 알칼리성이거든요. 이 토양에 존재하는 성분이 pH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틀려져. 그래서 토양에 산성하는 다량의 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상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염류가 집적되면 이제 꽃도 잘 안 피고 결실에 영향이 되고 염력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럼 이제 작물은 어떻게 삽니까? 광합성이죠.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햇볕을 이용해서 엽록체를 만들어갖고 양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버리죠. 요새 날이 계속 흐리고 나서 날이 쫙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이 떨어지니까 배추밭 요새 많이 햇볕만 나면 시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토양에 수분이 많으니까 토양에서 양분을 못 끌어올리고 입에 있는 수분이 햇볕만 나면 탈수돼 갖고서 다 시드는 겁니다.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놨다가 며칠 가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과습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투압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죠. 마늘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퇴비 중에서가 토양 미생물인데 이 토양의 근원은 이제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농작물 뿌리의 주위에는 미생물이 분비한 아미노산, 핵산류 이런 걸 흡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뿌리 주위에는 미생물, 농작물 뿌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상리공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양의 유기물 종류에 따라서 호기 조건과 현기 조건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미숙퇴비가 많을 때는 유해균이 증식이 돼갖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전염병이 나쁜 균입니다. 이게 증가하고 좋은 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마늘밭에 고자리파리가 생겼네, 응애가 생겼네. 이게 왜 생겼을까요? 내가 미숙퇴비 넣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토양에 미생물이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인데 좋은 퇴비를 넣게 되면은 농작물을 뿌리는 밤에도 생장하고 이것이 돼서 엄청난 효과가 오는 거예요. 무기약, 우리가 비료만 주면은 토양에서 밤에는 뿌리가 자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지나친 화학 비료는 우짜라밀로 돼갖고 초세가 우거져갖고 병해충도 나오게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유기물은 이제 뿌리를 튼튼히 해주고 잔뿌리를 많게 해주고 최고의 토양 개량제입니다. 토양 수분을 부풀게 해서 공기 수분 유통을 좋게 해주고요. 토양색을 검게 해서 지온 상승 효과가 있다. 수분 간정 능력이 크기 때문에 가뭄에 견디는 힘이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늘 뿌리는 유기물을 쫓아다닌다. 그래서 식물의 밥그릇, 물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은 스스로가 작물의 토양에 있는 비료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비료는 물에 녹아서 흡수가 되는 거고 퇴비는 이 미생물이 분해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 pH, 이 농도. 이게 맞지 않으면은 작물 별걸다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검사를 해서 모자라는 건 주고 남는 건 주지 말아야 됩니다. pH가 7이면은 우리가 소석결 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여기 사장님하고 사장님 두 분이 제일 먼저 맞추셨는데 제가 37,000원짜리 종자 소독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나중에 한번 쓰십시오. 잠깐만요. 요게 이제 37,000원짜리 이게 종자 소독이거든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범위는 6에서 7이다. 그래서 유기물이 많을 때는 이제 질소과잉, 가리가잉이 생기고 인산 함량이 너무 높으면 뿌리에 적변이 생겨버립니다.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인산이 많으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이 흡수가 억제돼서 결핍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pH가 낮은 토양에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를 막는 겁니다. pH가 높으면 철결핍이 생겨버리고요. 그래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pH가 7 이상 됐을 때는 비료만 주면 아모니아 가스가 생겨요. 또 pH가 낮을 때는 아질산가스가 생기거든요. 배추밭에 비료 주고 났는데 고추밭에 중거름 주고 났는데 이파리가 하얗게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가스피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날 비료를 확 뿌려 놓으면 질소가 녹으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pH가 4.4예요. 4.4. 이분이 저한테 마늘을 보내왔는데 2만 1000평을 마늘을 심었는데 심은 채로 그대로 7000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자는 똑같은 종자인데. 그래서 제가 토양검사를 한번 해보랬더니 4.4입니다. 이러면 마늘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마늘이 나중에 이거 보십시오. 마늘이 뿌리는 잘 나왔는데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리지를. 이거 응급 처방을 또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석회를 넣으실 때는 우리가 비료 넣을 때보다 적어도 10일에서 15일 전에 소석회를 먼저 넣어야 돼요. 산도가 낮다고 그래갖고 소석회를 넣어갖고 금방 토양이 개량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pH가 6.5였을 때 뿌리가 제일 잘 내려오죠. 5.5나 5.3 때문에 내려오다가 맙니다. 이게 이 끝이, 뿌리 끝이 다 뻘겋게 됩니다. 철하고 알루미늄이 많이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이 집에도 뿌리는 잘 나왔는데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마늘 좀 좋아요, 씨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pH가 6.5에서 7 사이는 질소 인산가리 이게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산도가 4.5 되면은 질소가 있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철이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망간이. 이게 많이 나와갖고 뿌리 끝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시죠? 그리고 이게 또 7 이상 넘어가 버리면 여기에 염류가 집적이 돼서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pH 검사는 꼭 잘 해주십니다. pH 조절은 맹물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엑스칼리버나 새토양이라든가 또 중탄산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같이 녹여서 주게 되면 응급처치를 아주 잘 되죠. 그 토양의 문제점은 원인은 미스텝입니다. 비료과다 사용.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 염류 집적일로 유기물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토양의 좋은 미생물 활동이 저하돼 갖고 통기성 배수 불량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좋은 퇴비를 넣으시면 미생물을 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미숙퇴비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악취가 발생되죠. 이 미숙퇴비는 토양에서 바르면서 산소를 고갈시켜버립니다. 미숙퇴비 자체에 병원성 세균이 많이 들어서 병을 일으키죠. 또 해충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 세균이 아까 물음병도 있지만은 흑색성병, 뿌리가 다치지 않으면 병이 안 나요. 근데 미숙퇴비라든가 비료를 많이 넣으면 땅 속에서 기어 죽는 거예요. 기어 죽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퇴비가 미치는 영향이 미숙퇴비가 들어가면 토양에 산소를 갖다 고갈시켜버리죠. 산소가 많아야지 잘 될 거 아닙니까? 마늘 심으면 가운데가 클까요? 양쪽 가장자리가 클까요? 예? 손 들고 빨리 얘기하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이 가장자리가 크잖아요. 가장자리는 뭐예요?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좁게 심어라. 그래서 요즘에 6줄도 심습니다. 6줄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철과 망간이 많이 나와서 식물에 독작용을 하고 산도가 낮아지니까 아질산가스가 나오고 우리가 가리를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합니까? 흡수가 안 되는데 인산이 고정이 돼버리죠.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 공격을 해서 뿌리가 부패가 일어나면 지상부가 약해지고 균핵병, 역병, 시드름병을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숙퇴비는 넣어서 하나도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면 나쁜 균을 죽여버리죠. 또 가뭄을 안 타버립니다. 양분 보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연작장애와 관계가 있는 토양전염병은 이 사상균, 나쁜 균은 증가하고 방성균과 같은 유익균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을 막아주려면 이제 산질비가 20대 1일 때 가장 좋다. 그래서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청고병, 근류 이런 것들이 90%가 곰팡이 때문에 다 난다. 그래서 유기물이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15일 내지 일반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우리가 비를 주더라도.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잘 발효된 퇴비는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300평에 넣어주면 석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 개량의 효과가 이렇게 좋다. 그럼 이제 디지털 시대의 이제 스마트 농법입니다. 일석사조를 얻는 엑스칼리버 골드. 요게 근권 미생물입니다. 근권 미생물이란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콩을 뽑으면 뿌리옥 생겼죠.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겁니다. 요거를 종자 소독할 때 요게 물 열말용이거든요. 요게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넣게 되면 절대 못 풀어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드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넣게 되면은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토양병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 소독하실 때는 요거하고 물 200리터에다가 베로람이라고 있죠. 종자 소독약. 그리고 디메토라고 있습니다. 디메토. 응애, 선충약. 이거 세 가지 꼭 섞어 주셔야 돼. 특히 여기 땅에는 이 디메토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자 소독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살균제하고 섞어도 이 균은 죽지 않습니다.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제가 만든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제가 14년 전에 미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지금 아시아에 제가 판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에서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표시는 40kg입니다, 이게. 한 봉에. 그래서 작물에 관계없이 씁니다. 이걸 쓰게 되면 밝은 촉진이 잘 돼버립니다. 4시간만 담궈두면 그 이튿날이면 뿌리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이제 날이 질고, 그러니까 이제 마늘 파종 시기가 지금 늦어져서 아우성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지역 마늘이니까 관계없지만 남부지방은 지금 다 심어야 돼요. 근데 매일 비가 오니까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서 심으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마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엑스칼리버를 200리터에다 시석해서 하게 되면 이게 항생물질이 나와갖고 성장 호르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튼튼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뭄이 덜 타죠.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흑색성병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선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좀 보호를 받습니다. 나쁜 미생물은 독소를 분비해서 뿌리를 녹여갖고 흑색성병이라든가 역병이 나오면 뿌리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들이 훨씬 덜 납니다. 또 뿌리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돼? 이끝마른병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하다. 그래서 이건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병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갖고 병균 세포벽을 녹이고 못 자라게 하고 생리활성 물질이 나와갖고 성장을 촉진시켜줍니다. 마늘 종자에다가 처리했는데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효과가. 그래서 이 수확할 때 간다는 건 뭐냐면 토양 내에서 질소 고정을 시켜줘요. 이 미생물은 다른 미생물은 농약하고 섞으면 다 죽습니다. 이건 뿌리 조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균이기 때문에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농약하고 혼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 간지해주게 되면 시드름병, 균핵병 이런 데 방제가가 아주 높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균핵병은 가장 좋은 약이 바사미드입니다. 그거면 살균, 살충, 제초까지 다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양 지역은 바사미드 처리들 안 해보셨잖아요. 그럼 바사미드 처리를 하게 되면 비닐로 무공비닐 밀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라도 무안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바사미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일로 가장 좋은 건 바사미드입니다. 그러면 제초 효과까지 돼요. 그 바사미드 처리할 때는 제 땅 살리기 유기질 같이 넣어도 땅 살리기 유기질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 죽지 않습니다. 나쁜 균을 죽이는 거지 좋은 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게 되면 이제 잔뿌리 발생이 잘 되죠. 가뭄의 이 시기에 따른 몸살을 덜 하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엑스칼리버 이 부추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방어 능력을 갖는 거예요.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고 자생력을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잿빛 곰팡이라든가 이끝 마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총자 소독하시면 되고요. 마늘에다가 이렇게 탑니다. 200리터에다가 4시간 정도만 담궜다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베르람, 디메토, 엑스칼리버 이 디메토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농협에서 판매할 겁니다. 베르람하고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 생감도 이렇게 처리하고요. 감자도 이렇게 처리합니다. 넣었다가 빼시면 돼. 4시간 정도만. 그러면은 뿌리를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밝은 발화촉진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집적의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다량의 개분, 돈분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 작물의 연작장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크게 이제 병균병이죠. 토양에서 나타나는 토양의 산성화. 이 미량 요소 결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미생물로 인한 문제죠.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의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면 염류분해도 시켜준다. 그러면 300평의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은 우리가 기존 퇴비를 같이 쓰시는 분은 50평, 40평 내지 50평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퇴비가 없다. 올해 비가 오고 그래서 뿌리기도 어렵다 하면 20평에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퇴비 안 넣으시고 마늘 전용 독비만 갖다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뿌리 확보가 잘 되죠. 4개월 내지 6개월 가죠.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부실부실합니다. 마늘 캘 때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겨울철에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한지역 마늘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겨울철에 뿌리를 잘 박아야 돼, 뿌리를. 그래야 얼어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그리고 이걸 치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 비료, 수분, 용탈이 억제돼 버립니다. 뿌리 발달이 되니까 가뭄이 훨씬 덜 타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20평에서 50평에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지난해 제가 여기 시범 펴셨고 또 했고 박우식 사장님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쓰시고 여러분들이 썼습니다. 제 평택까지 오십니다.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물만 만나면 부풀어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 내에서 질소 고정을 시켜요.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을 바꿔주고 가리도 가용성을 바꿔주고 이 미량 요소, 이 미생물이 미량 요소를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 미량 요소 때문에 연작 장애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식물과 곰팡이는 아름다운 공생 관계를 가졌다. 사람도 밥 먹으면 오줌통 싸죠. 식물도 먹고 나는 게 뭐냐면 이 탄수화물, 오줌통을 쌉니다. 이게 콩의 뿌력 박테리아 아닙니까? 모든 식물도 먹고 나면 오줌통 싸는데 이 뿌리에서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은 이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토양에 있는 우리가 낸 비료라든가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식물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관계 때문에 모든 식물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죠. 이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만 두 가지만 써도 50% 연작장애 먹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토양이 이렇게 딱딱해져 버리면 비 오고 나면은 홈이 끝도 안 들어간 토양은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통기성이 좋아져 버리면은 뿌리도 잘 내려가고 가뭄에 덜 타는 거죠. 그 양분, 수분이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양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희 땅 살리기만 좋은 게 아니라 잘 발효된 퇴비, 볏짚 이런 거 두시면 되는 거예요. 산야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럼 저희 땅 살리기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비료를 주면 이렇게 양분이 과다됐다 떨어지면 추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절간이 길어지죠. 땅 살리기는 토양에 들어가서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붙자라질 않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잘 바꿔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작물이 자랄 때는 12가지의 성분이 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질소는 한 푸대에 손 들고 얘기하세요.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46%. 사장님 이거 하나 드릴게요. 질소는 46% 들어있거든요. 인산은 15kg, 칼륨은 황산가리는 뭐 60%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납니다. 백분율. 근데 이거 이스나만한 거, 철, 아연, 망간, 구리, 풍소 300평에 우리 2kg 넣잖아요. 이스나만한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은 작물은 안 됩니다.
연작장애가 나는 거죠. 그럼 이게 염질로 변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걸 풀어주려고 그러면은 아까 땅 살리기라든가 초온 퇴비, 노야 미생물이 있어야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작물이 잘 된다. 그럼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부추잖아요. 이 모든 식물의 뿌리는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그래서 양분을 끌어올리는 거. 우리가 비료를 주거나 퇴비를 주거나 소나무가 30m, 참나무가 40m 양분을 우리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세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토양의 농도가 그런 토양은 저농도입니다. 근데 토양의 농도가 고농도로 돼버리면 유박이라든가 미스테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탈수 상태가 생겨버리죠. 낮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놨다가 입은 다 끝이 타버리죠. 요새 배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양분을 못 끌어올리니까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새 환경이 변하니까 앞산 뒷산에 피던 진달래가 옛날같이 안 피죠. 옛날에는 우리가 나무를 많이 했다니까 토양에 산도가 안 올라가. 진달래는 산성에서 잘 자라. pH가 4, 5에서 잘 자라거든요. 나무 팍팍 긁어대니까 옛날에는 그냥 봄만 되면 앞산 뒷산에 피던 진달래가 요즘엔 다 죽어버려요. 나무를 안 해니까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니까 pH가 높아지니까 그 환경에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진달래가 많이 죽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다. 이제 뿌리를 장애를 주는 요인이 이 미스테비, 부패세균, 병원성 세균 이것 때문에 그렇죠. 과도한 화학약품.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이 자꾸 죽어요. 부패, 병원성 미생물이 자꾸 우세가 됩니다. 과도한 시비는 염류장의 양분의 불균형을 일으키죠. 통기성이 불량돼 갖고 현기화되죠. 환경이 부족하면은 세균 발달이 안 되고 뿌리가 괴사됩니다. 양분,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죠. 요새 왜 배추가 시들까요? 뿌리가 다 괴사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토양이 부패하면은 뿌리도 부패하죠. 토양이 썩으면은 뿌리도 썩는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 마늘밭이 왜 썩었을까요? 토양이 썩었기 때문에 뿌리도 다 썩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타나면 시드름병의 원인이 되죠. 생리장애가 오지.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 질병이 나타나죠. 이게 원인이 그거예요. 뿌리 기능과 내병성이죠. 이 뿌리가 정상적일 때는 물과 양분을 갖다 잘 흡수되니까 이 병 발생이 덜 되죠. 마늘 뿌리가 됐던 모든 뿌리는 원 뿌리가 있고 실 뿌리가 있습니다. 이 실 뿌리가 죽지 말아야 작물이 잘 됩니다. 그럼 과습해버리면 물이 안 빠지니까 실 뿌리가 다 썩는 거예요. 그 뿌리가 썩으면은 뭐가 나오냐? 토양에서 잠자는 곰팡이를 갖다가 깨워갖고 병균이 침입이 돼갖고 다 시들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흑색 썩은병이 이래서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균을 근본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바사미드 처리하는 게 더 좋고요. 더 좀 그거를 하기 어려우시면은 그 농협에서 팔 겁니다. 카디스 힙제라고 있어요. 농협 케미칼에서 나온 거. 그 약이 살균제 중에서는 침투 이행성 약제입니다. 카디스 잎제를 150평에 하나씩 뿌려주셔요. 그리고 2월 말 정도에 또 잎제를 뿌려주시던가 카디스 유제가 있습니다. 그걸 관주 처리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흑색 썩은병은 토양에서 몇 년씩 잠복되잖아요. 근데 그거 전에 토양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렇게 마늘이 죽었던 밭은 될 수 있으면 안 심는 게 좋다. 만약에 올해 심으려고 그러면은 제 땅 살리기 20평에 하나 놓고 카디스 잎제 150평에 하나 놓고 봄에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심으나 안 합니다. 그 잠복해 있는 균이죠. 그래서 이 곰팡이균은 환경만 맞아떨어지면 언제든지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토양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병원체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건 뿌리가 병들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 작물의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가 식물기생선충, 이 미스테비가 또 병원성 곰팡이가 뿌리를 감염하고요. 병원성 세균이 또 뿌리를 감염하는데 우리 사장님들 요 10월 달에 마늘을 심게 되면은 고자리 파리도 문제되지만 이 작은 뿌리 파리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작은 뿌리 파리가 뿌리 조직 속에 유관에 들어가서 잘라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생겼다고 그러면은 되돌아보면은 누구의 책임?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미스테비를 내가 냈다 이겁니다. 그 이상 기상에 의한 생육 상태 양상입니다. 이게 뿌리가 약해지면은 양분 수분 흡수가 불량해지고요. 또 이제 이상줄기가 생겨버리고 잎이 광합성 햇볕을 빨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못하죠. 꽃은 개화 불량이 되고요. 열매 이런 것들이 수량 감소가 옵니다. 요게 이제 이건 스페인산 마늘이거든요. 요게 10월 9일 날 심고 제 4종세 때 갖고 10월 17일 날 청도입니다. 요게 8주 심은 거거든요. 우리 단양의 마늘 농사는 참 힘듭니다. 이분들은 물고랑에다가 물만 내버리면 2번만 내버리면 마늘 농사 쳐요. 근데 여긴 비탈밭에서 농사 지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수량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농사도 짓는 데가 틀리다. 요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거 맞춰보실까요? 이거 손 들고. 예? 왜 그럴까요? 우리 사장님이나 비아그라 또 드려야겠네. 이게 심을 때 과수 피해 받은 겁니다. 과수 피해. 진밭에다가 심어버리면 캘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진밭에다가 심지 말아주세요. 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감을. 이게 이제 흑색 썩은병 왔죠. 이게 12주씩 또 19주씩 심어버려요. 여기는 이렇게 안 심죠. 이렇게 심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둑은 될 수 있으면 깊게, 이랑은 깊게, 두둑은 좁게. 그래서 8줄만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으니까 뒤로 뭉쳐가며 심으니까 울뭉줄뭉 해버리고 진밭에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근심역변이죠.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되고요.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이고,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잎에서 만든 양분은 양분의 저장고가 되기 때문에 마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 4종 세트 농법으로 이 뿌리가 이렇게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근데 캤을 때 뿌리 없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4kg) 돈 벌으셨네요.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을 다니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어도 우리 사장님들이 저를 안 믿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 믿어준다는 거는 사장님들하고 저하고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교육을 아무리 해도 문 바깥에만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실천에. 그러면은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합장님께서 우리 사장님들을 모셔놓고 교육하는 거는 변화와 혁신,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오늘 변화와 혁신, 자극을 주러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단양 마늘이 4kg면은 키로당 12,000원만 따져도 평당 48,000원이죠.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1000평이면 4,800만 원 나오죠. 2kg 나오시는 분은 2,400만 원 나옵니다. 생산비가 15,000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은 4kg 나오시는 분은 3,300만 원을 벌으신 겁니다. 우리 이동근 사장님은 올해 3,300만 원 벌으신 거예요. 그런데 2kg 나오시는 분은 900만 원밖에 안 되죠. 900만 원 벌고 인건비 주고 뭐 주고 영농자금 갖고 나니까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면은 돈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일 면적당 2배 농사 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를 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박우식 사장님네 이 3월 23일 날 마늘인데, 마늘 농사 정답은 적정 시비, 파종 시기, 수분, 채식거리, 완숙 퇴비, 배수 관리입니다. 우리 박우식 사장님은 올해 얼마나 계셨나요?
그 돈이 되니까 밭대길로 파시고 품 팔러 다니시더라고. 이거 우리 박우식 사장님은 품을 팔을 게 아니라 직접 출하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마늘이 이렇게 또 생겨버리죠. 이 총자에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했거나 이랬을 때 칠소가다 될 때 이게 또 많이 생겨버리고요. 요거 뭔가요? 쪽파죠. 6월 26일 날 심어갖고 7월 26일 날 한 달 만에 쪽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단양에서 쪽파 농사를 한 달 만에 지시면은 돈 됩니다. 여기가 이제 군흥지 지역이잖아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틈새 시장일로 마늘 캐고 딱 심어버리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 쪽파를 할 때는 봄 종자를 갖고 심으면 안 돼. 가을 쪽파 씨를 받아 갖고 심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요 집이 지금 평당 4단 나왔거든요. 9,000원에서 10,000원 받았어요. 한 달 만에 4만 원 나온 거예요. 요 집을 한번 보실까? 이게 사종세트 농법 한 거거든요. 한 날 심는 날 같이 4집 심었습니다. 요거 심을 때 퇴비에서 엄청 냄새가 나갖고 이분이 제발 생퇴비 넣고 심으면 심으나 마나라 할 때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생퇴비를 갖다가 용감하게 넣고 심었습니다. 씨도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네 가서 제가 요거 유튜브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 사장님 보고 유튜브 찍자고 그랬더니 남들은 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유튜브 찍냐 안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찍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탭을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됐죠. 이 집에는 포천에 여기도 6월 25일 날 심으면 시금치입니다. 여기 하우스 계신 분들은 여름 시금치 하면 대박 납니다. 이게 한 달이면 싹 하거든요. 이 집에 33동에 못 믿어서 반은 쓰고 반은 안 썼습니다. 쓴 데는 28일 날 하는데 200평에 2,500단 나왔고 1,500만 원을 했습니다. 안 쓴 데는 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우스에다가 혹시라도 저기를 하시게 되면은 하우스에다가 여기도 이제 시금치라든가 이런 거 심으시려면은 항상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하우스는 모든 식물을 심을 때 충분한 물을 줘야 돼. 충분한 물. 그리고 심어야 되는데 여긴 저희 땅 살리기 넣고 내가 뭘 흠뻑 뿌리고 있다가 감이 딱 맞았을 때 심으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마른 바닥에다가 노타리 치고 심어버리면 백날 물 줘도 물이 안 먹습니다. 밀가루 위에다가 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 위에다가 물 잘 먹나요? 굴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번데기 지어갖고 팔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우스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작물을 심든 간에 물을 충분히 주고 노타를 쳐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 양파밭입니다. 5,000평입니다. 이 높은 데 거를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여기는 심은 채로 그대로 있고 안 자랍니다. pH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퇴비는 저 아래보다 여기 콕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마늘 농사 짓다가 잘 안 돼갖고 토양검사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산도가 아까 같이 pH가 뭐 4다, 5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 하시면 돼요. 이 중탄산이라고 있습니다. 화공약품에 가면은. 물 1톤에다가 2kg 내지 4kg까지 넣어도 됩니다. 엑스칼리버 골드 아까 그거 보여드렸던 거 섞어갖고 관주해져 버리면 이게 14일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양 산도가 안 맞는 밭에서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꿔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죠.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은 공기 함유량이 적어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갖고 비료 흡수를 막아갖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감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대안은 뭐냐? 좋은 퇴비죠, 좋은 퇴비. 이 근권 미생물. 이게 좋은 퇴비를 넣게 되면 근권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인데 종자 소독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 생강 이렇게죠. 이게 제가 제주도 무농협에 가서 제가 이제 이걸 한 겁니다. 6군데 이 시범을 했거든요. 제 흥농 사종 세트 농법을 한 데는 300평에 2,700kg가 나왔어요. 안 한 데는 1,600, 1,700, 2,100, 2,022kg 이렇게 나왔거든요. 평당일로 따졌을 때는 많이 차이 난 데는 3.8kg, 절 차이 난 데는 2kg 났습니다. 그럼 이 상품률을 한번 보시면은 이 75.4%가 나왔어요. 제 1등이. 다른 데는 53%, 22%, 58%, 53% 이렇게 나왔거든요.
똑같이 나와도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요즘에 농사는 1등이 아니면 이제 해결이 안 돼 버립니다. 1등이 마늘 한 접에 6만 원 가면은 중품은 3만 원, 3만 5천 원 받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등 농사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농사를 잘못 질 것 같고 투자비가 아깝다고 생각되시면은 면적을 반으로 줄여라. 그러면 일도 덜하고 수량성은 높아지고 차라리 면적 줄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죠. 그럼 평당 2kg가 차이 났다. 2kg가 차이 나면은 작년에 올해는 3,500원인데 7,000원이면은 평당 1,000원 들어가고 7,000원 더 나오면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써야 될까요? 말아야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우리 단양 마늘 1kg만 더 나와버리면은 12,000원이잖아요. 1,000원 들여서 12,000원 나오면은 써야 되겠죠? 이거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이동근 사장님 한 말씀 써보셨습니까? 제가 설명해서 더 해드릴까? 안녕하세요. 서해안에서 농사짓구단은 이동근입니다. 작년에 조합장님한테 잘 보여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공급해 주시는 흑농 4종 세트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늘밭을 반을 딱 나눠서 그 퇴비를 지금 설명하신 퇴비를 10포를 뿌리고 또 종자 소독도 이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육 기간이 4번을 살포를 일반 농약이나 혼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혼용을 해서 살포를 했는데 첫째는 터는 게 쉬워요. 마늘이 비대도 좋지만 터는 게 그 반을 나눠서 안 뿌린 데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 봉사 활동을 오신 분들이 나가시는데 거의 한 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쉽고 또 기대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늘밭이 이제 한 800평 정도 되는 밭인데 주화를 한 망을 나스릭 한 700평 남짓하게 잡으면 되는데 거기서 수확을 했는데 상품이 한 70%, 그리고 이제 중하품이 한 30% 나왔는데 평당 한 4kg 정도, 사장님은 5kg 쳤던데 한 4kg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늘 농사가 좀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장님도 수확을 하는데 와보시고 내가 본 중에는 최고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저지간 그 덕으로 농사 잘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우식 저 뒤에 앉아있는 박우식 사장님은 지난해 제 집까지 오셔갖고 사가셨거든요. 그래서 농사 또 잘 지셨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만 잘 지신 게 아니라 제 거 쓰신 분들은 잘 지셨다. 그래서 이제 종자를 이제 보관도 잘 하셔야 되고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단양에는 이제 이 석회질 땅이기 때문에 구태여 유황비료는 넣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황비료를 넣게 되면 이제 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이제 미생물 활동이 이제 저하가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스펀지 마늘, 이 생강이거든요. 생강에도 이게 많이 씁니다. 이 단양 쪽에도 생강들 깨도 심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생강 쪽에도 좋고요. 이 흙이 잘 떨립니다. 그냥 툭툭 쳐버리면 흙이 떨려버립니다. 이 생강은 틈틈이 이 흙이 배기이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2줄 재배. 어제 제가 영주에서 유튜브 찍고 왔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요건 심는 거 이런 건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고자리파리 이것 때문에 이제 저기가 되고 여긴 쫑을 뽑아서 판매해놔요? 안 해놔요? 제거만 해놔요? 안 뽑죠. 그래서 쫑을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마늘종이 나오면 이제 이때 이제 제거를 빨리 해주시고, 이때 이제 병들이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5월 초에 돼야 이제 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약을 좀 잘 주시면 됩니다. 그 웃자람 방지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아까 FF하고 하나로 뚝을 그냥 약 줄 때 섞어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줘갖고 마늘도 잘 되고요. 이런 이끝마늘병이 덜 생겨버리죠.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흑색성원병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 칠소가다. 여기는 비료를 4월 10일 전까지는 끊어야 될 겁니다. 근데 4월 10일 이후에도 비만 오면 비료바가지 들고 다니시는 분들, 이 벌마늘의 원인입니다. 이 미스텝이 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입이 돼갖고 머리 풀어 산발한 거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질소, 과비, 늦은 웃거름 때문에 봄에 비가 자주 왔을 때 이런 때 많이 생기고요. 마늘을 큰 거 심었을 때도 많이 생깁니다. 이 아까도 사종 세트 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이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것만 쓰실 때는 20평에 하나 쓰시고 마늘 전용 목비 쓰시면 되고요. 종자 소독은 물 200리터 타갖고서 같이 디메토, 베로람 같이 해주시고요. 마늘이 이제 3월 달에 나오고 나서 이제 3월, 10월경 여기 같은 경우는 농약 줄 때 요 FF백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25말용이거든요. 요게 소나무, 삼나무, 회나무 추출물인데 요게 뭐냐면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하고 이 하나로 똑은 무름병, 탄저병 이런 쪽에 아주 잘 듣습니다. 요게 마늘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이 고추에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해주면은. 그래서 농약 줄 때 같이 섞어서 주게 되면은 이런 병이 훨씬 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혼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제주도에서 4kg, 5kg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4종 세트 농법을 해갖고 9kg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이 마늘이 이렇게 이제 대가, 이게 옥수수 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늘이 잘 됩니다. 그래서 4종 세트 농법을 해갖고 이렇게 1학, 3지, 4지 정도. 이 마늘 직경이 한 7cm 정도, 7.5cm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마늘 한 통이 이제 한 80g 정도에서 90g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뽑아보니까 이제 12kg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다뤄보니까 이제 말려서니까 한 9kg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당도가 남도 마늘이라 39브릭스 나왔어요. 아까 41.7브릭스 나온 거는 2.7브릭스가 높다고 그런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단양 마늘이 다른 마늘보다 당도가 좋고요. 요게 이제 제 농법을 한 거고 안 한 거고 차이가 이렇게 나고요. 요게 이제 흑색성은병이 이제 2월 말 3월 초부터 오는데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쓴 쪽에서는 요게 안 나오고 안 쓴 쪽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다가 말았던 거예요. 다행히 수확했는데 큰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 엑스칼리버 또 카디스 잎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방제가가 상당히 높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런 거. 요게 뭘까요? 이거 맞히시면은 제가 또 하나 드려야지. 예? 뭐예요?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게 총채벌레가 있습니다. 총채벌레. 그 여기는 마늘을 이제 6월 10일 넘어서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이 5월 달 말 정도 되면 이 총채 피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마늘밭에 갔더니 마늘이 이렇게 그냥 사그러져 버려. 요때 뭐 심으러 다니고 농갈러 다니니까 마늘밭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 이 총채벌레가 바글바글 합니다. 이때 우리가 총채벌레약을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비돼야 될 때 이게 다 이런 데 이렇게 붙어갖고 마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총채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이제 마늘이 이제 피해가 나는 거고요. 흥농TV입니다. 오늘이 7월 6일입니다. 저는 충북 단양군 북단양농협 마늘 선별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조합장님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지난 6월 19일에 이동근 조합원님 예. 마늘을 제 흥농사정세트에 있어서 마늘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마늘 상품이 아주 좋아갖고 예.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제 흥농TV 영상을 보신 분들이 북단양농협 마늘을 꼭 구매하고 싶다. 예. 그래서 언제 구매를 했으면 좋겠냐,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주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제가 또 판매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북단양 농협에는 이제 마늘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하시니까 우리 접장님 뵙고 언제서 또 판매할 건가, 단가, 또 우리 단양 마늘 또 자랑도 한번 또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접장님, 단양하면은 단양 마늘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죠? 글쎄요, 단양은 네. 이 마늘이 단양 농산물을 대표하는 마늘이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마늘이라고 하면은 단양 마늘을 치는, 어떻게 보면 마늘의 대명사 역할을 지금 했었거든요. 근데 네. 현재는 전국적인 마늘 재배가 가능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전국 점유 대비해서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아직도 단양 마늘의 그 소비자가 잘 못 느끼는 그 우수성은 그 매니아들로부터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단양 마늘이 보면은 저희들 아마 6월 이전에 수확하는 거는 단양 마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6월 중순서부터 단양 마늘은 수확이 되기 때문에 하지 기준에서 전후로다가 수확을 해야만이 단양 마늘이고, 또 한지형 마늘만 취급하는 게 단양 마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수확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건조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조 단계에 들어와 있어 저희들이 수매를 하려면은 아마 7월 한 20일 가까이 돼서 수매를 하기 시작해서 수매량은 전국의 소비자라든가 이 단양 마늘을 선호하는 층에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보면 농협 각 전국에 있는 농협의 환원 사업용으로 나가는 양이 상당히 많고, 또 서울시 새마을 분여회 쪽에서는 아주 전속으로 다 저희들 마늘을 쓰고 있고, 그러면 또 종자용 마늘로는 전국적인 어디든지 지금 다 가능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경기도 포천에서도 전화가 와서 아주 마늘이 잘 성공적으로 재배가 됐다는 그 희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나가면은 뭐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단양 마늘을 구입하시려면 8월 말 이전에는 구입을 서두르셔야지 되지, 아마 추석이 지났을 때는 단양 마늘이 거의 농가에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국에 다녀보면은 이제 마늘이 이제 스페인산, 네. 대서종 있고요, 남도 마늘 있고, 또 이제 의성종 있고, 서산 육종 마늘, 네. 또 이제 단양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통 그럼 한지역 마늘이네. 그렇죠. 단양에는 네. 난지역 마늘이 1%도 안 되게 재배되고 있어요. 0.5% 정도 재배될 건데, 그거는 자가 소비하기 위해서 일찍 마늘이 필요한 사람이 자가 소비를 위해서 좀 하지, 99.9%가 다 단양 마늘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양 마늘이 이제 스페인산 마늘 이런 것들은 이제 매운맛이 약하고, 근데 이 단양 마늘 제가 좀 전에 당도를 재보니까 41.7브릭스도 나오고 40%에서 전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늘이 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정력이 좋고 맛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도가 잘 나오네요. 그래서 이 마늘이 의외로 당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게 단양이 토양 자체가 그 석회암 지대에서 그 진흙밭에서 생산된 마늘이다 보니까 다른 수박 같은 것도 당도가 높고 양파도 당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아마 마늘에도 당도가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단양 마늘이 이제 전국적으로 판매도 되고 또 매년 또 축제도 한다며요. 예. 올해는 언제 합니까? 올해는 7월 21일부터 3일까지 20일, 22, 23 이렇게 3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 3일간에 이제 마늘을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때 좀 많이 오셔서 사가시라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단양 마늘 자랑되시고. 전국에 계신 그 단양 마늘 애호가 여러분, 하여튼 단양 마늘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진짜 질 좋은 단양 마늘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많이 옷들 오셔가지고 정품을 꼭 사가지고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합장님 아주 작업을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여기 이제 포장 단위가 어떻게 되죠? 요거는 지금
농가에서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주대 제거하고 뿌리 제거해서 네. 저희들 와서 여기서 다시 선별을 또 해서 정품만 1kg 단위로다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3kg가 필요하다면은 1kg짜리가 3개가 들어가는 거고 1kg가 필요하다면 1kg짜리 하나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계획에 보면은 저빌로 아직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 공통화가 이제 킬로 단위로 가니까 한 접이면은 대략 몇 킬로 정도 된다. 한 접이면은 이제 저희 크기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은. 그렇죠. 예. 저기 상따마 같은 경우는 한 4.5kg에서 5kg, 중따마 같으면은 한 뭐 3kg 전후. 범위 내. 그리고 소따마는 1.5kg에서 한 2kg 이렇게 나갑니다. 단가는 그럼 내년 어떻게 책정될 것 같아요? 글쎄, 단가는 여기서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7월 10일쯤에 그 수매 협의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네, 예. 거기에서 농가 대표 또 유통 관계자들 해서 단양 마늘의 수매 단가를 결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흥농 TV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단양 마늘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제가 그 아래 자막에다가 단양 농협 전화번호를 넣어드리면 되겠죠? 북단양 농협 예. 전화번호를 넣어주세요. 북단양 농협 예. 전화번호를 예. 넣어드리면은 예. 농협에서 이제 주문 받아갖고 그렇죠. 이제 예.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20일 이후나 되겠네요. 빨라요? 다만 저희들도 안전하게 농가에서 네. 건조가 된 물품을 받아야지 나중에 보관 과정에서 부패 변질이 덜하지. 그렇죠. 또 아주 덜하다는 건 아니고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건조가 된 물품을 받았을 때 민원도 발생이 적고 또 중량도 줄지 않고. 줄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다가 건조가 된 상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받아놓고 그 7월 10일 이후 20일경쯤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생산량 자체가 적고 단양 마늘을 선호하는 층은 많기 때문에 양이 좀 모자랄 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있다. 네. 좀 꼭 필요하신 분은 조기에 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북단양 농협의 마늘을 정리하면 정통 오리지널 한정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맛이 특이하다. 예. 당도도 높다. 다른데 하고 다른데 마늘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예. 그렇지만은 비교를 해봤을 때 단양 마늘만의 특유의 그 향이 있다고들 다들 합니다. 그리고 단양 마늘을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꼭 단양 마늘을 찾게 되고 김치를 했을 때는 또 맛이 틀리다는 거를 소비자가 먼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북단양 지역의 특유 자연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재배 과정에서도 재배하는 기술도 단양 지역엔 수십 년간 이 단양 마늘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 재배 노하우도 또 있고요. 예. 하여튼 우리 조합장님,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영상을 찍고 나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사장님 내 마늘 어떻게 하면 사느냐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마늘 팔라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마늘 안 파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오늘 조합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단양 마늘 사느냐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마늘 안 파시는 거예요? 예, 우리 수매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니까 예. 이게 이제 뭐 한 접, 두 접 뭐 개인 위주로 판매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늘 캐부서도 이게 후작업이 많네요, 의외로. 그렇죠. 예, 마늘은 뭐 마늘 한 통을 손이 여러 번 가야 합니다. 수확도 수확이고 또 선별 또 그 엮기나 뭐 아니면 따기 등 뭐 해서 손이 여러 번 가야 되는 작업이. 조합장님은 마늘 이렇게 엮는 것도 해보셨나 봐요? 저는 해보질 않았고요. 예. 어릴 때 부모님이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마늘을 집어주는 것밖에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마늘 저빌로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묶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번거롭죠. 예. 근데 우리 이사장님 왜 이렇게 묶고 계세요? 아직도 이 단양 마늘만의 특징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양 마늘을 옛날부터 그 애용하시는 분들은 그
뭐랄까 그 향수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엮은 거를 원하고 또 이게 선물용으로 했을 때는 단양마늘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확인이 되는 것도 측면도 있어요. 아, 단양마늘을 엮어서 이렇게 판매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 접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한 접이면은 지금 가격이 얼마가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글쎄 이 키로에 이게 한 6k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이건 한 7만 원 7만 원대. 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올해 흑농사종 세트 써갖고 30년 만에 농사 최고 잘 진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농사 잘 지었습니다. 아, 접장님 이 정도면 다 상품이죠? 이 정도는 상품이죠. 네. 대개 보면 아마 상품이 제가 얼진 계산해봐도 한 70% 이상이 상품 같은데 이 정도는 농사 잘 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다 매달아놨잖아요. 농가가 건조를 해서 농협에다가 수매하면은 네. 아까 농협은 이제 그렇게 포장해서 소비자들한테 보내주는 거네. 그렇죠. 예. 예. 그 과정 좀 한 번 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농협에서 그 수매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단곡을 사업단가에서 이제 그 조합 공동 법인체가 있어요. 이제 그 조합소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매를 해요. 하고 이제 또 농가에 수매한 마늘을 이제 재작업을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이 공급을 하는데 뭐 생산량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뭐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아마 공급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그래도 늘 이제 단양마늘을 애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고정 공급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이제 소비자들이 마늘 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마늘 안 판다고 그래서 왜 안 파느냐 그랬더니 농협에다가 낸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 다른 분들은 농협보다 가격 조금만 더 주면 그냥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데 우리 사장님은 비싸게 준다고 그래도 농협에다 내시네. 그래서 농가들이 늘 이제 비쌀 때는 자기들이 팔고 쌀 때는 농협에다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네. 그런 현상이 이제 뭐 있는데 그래도 예. 그래도 이제 뭐 농협 위주로 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접장님 이런 조합원님만 계시면은 이런 사업하시기 편하시죠? 아, 물론이죠. 예. 그 조합원별로 특징이 있고 개개인의 다 사정이 다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 대다수 조합원들이 우리 농협을 믿고 예. 많이 출하를 하고 또 농협에서는 그 농가에서 출하된 부분을 공동으로 선별해서 품질이 일정하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수치 가격보다 나중에 더 많이 받고 그러면 또 환원 사업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환원이죠. 예. 예. 그래서 조합원은 농협을 믿고 농협은 또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우리 조합장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건 조합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 아니에요? 아니 뭐 물론 그런 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조합장을 보기보다는 농협을 봐야지. 농협을. 농협 다 우리 농협이니까. 예. 그래서 이 서로가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쌀 때는 농가들이 다 비쌀 때는 다 일반인들한테 팔아먹고 쌀 때는 농협 보고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단양농협은 조합원들이 아주 똘똘 뭉치셨네. 아니 뭐 다른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뭐 저희 북단양 농협은 그래도 좀 뭐 단결이 잘 되는 모습이죠. 예. 그런 걸 잘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조합장님이 이제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 마케팅맨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잘 잘 하시니까 하시니까. 예, 조합원이 믿고 또 농협에다 납품하고 또 돈 많이 받으면 또 환원 사업 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조합장님? 네. 글쎄 뭐 아직 조합원이 기대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잘 하진 못하고 있어요. 경영 규모가 아직은 영세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 꼭 환원 사업을 마해야지 농협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조합원이 농협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만족함을 느끼느냐 그게 먼저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우리 이사장님 끝으로 북당양 농협 또 조합원이시니까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뭐 지금 시골 농협들이 다들 겪는 게 이제 참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 북단양 농협은 뭐 건전 결산에 또 이제 참 농민을 이제 위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합장님 운영을 잘 하시고 또 조합원들도 이렇게 조합장님 믿고 많이 위탁 판매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장님 끝으로 이제 그 북단양 농협 마늘 농가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예. 하여튼 뭐 농협에서 유통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섭을 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든지 해서 팔려고 애를 쓰고 100%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질 좋은 농산물을 계속 생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농협에서 이제 하는 일이 보니까 생산, 재배, 유통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하여튼 내년에도 또 농사 잘 지셔갖고 금년같이 또 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북당양 농협은 저 조합원하고 우리 농협하고 똘똘 뭉쳐서 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북단양 농협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생산, 재배, 유통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내서 우리 농협이 우리 조합원들은 농협을 믿고 우리 조합장님은 또 마케팅맨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는 우리 조합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마늘을 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원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조합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뭐 시간이 제약돼 있어갖고 제가 그냥 제 아는 데까지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흥농TV 오늘도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저 계신 부분들은 나중에 2, 3일 후에 또 흥농TV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흥농TV 요거 검색창에다가 요거를 치시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은 저절로 농사가 잘 됩니다.